여러분, 오늘은 옛날 어느 마을에서 있었던 참으로 신기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려 합니다. 편안히 누워 계시면서 천천히 들어보세요.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마음씨 착한 비단장수 윤길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길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 무거운 비단 보따리를 등에 지고 산 너머 마을로 장사를 나가곤 했지요. 그 길이 얼마나 험했는지 아십니까? 봄이면 지늘길에 발이 푹푹 빠지고 여름이면 뜨거운 햇살에 등줄기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가을이면 낙엽 쌓인 고갯길을 헤쳐야 했고 겨울이면 매서운 눈바람에 손발이 얼어붙곤 했지요. 하지만 길수는 단 한 번도 투정을 부린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힘들 때마다 스스로를 다독이곤 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이 비단을 다 팔면 집에 돌아가 아내와 아이들 얼굴을 볼 수 있어.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렇게 중얼거리며 묵묵히 걷는 길수의 발걸음에는 성실함과 근면함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길수를 칭찬했지요. 길수 저 사람 참 부지런하고 착해. 저런 사람에겐 복이 올 거야. 그렇게 성실히 살아가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길수는 여느 때처럼 비단 보따리를 지고 장터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한낮에 뜨거운 해가 등을 내리쬐고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지요. 아이고, 오늘따라 유난히 덥네. 잠깐 쉬었다 가야겠구먼. 길수는 고갯마루에 있는 오래된 느티나무 정자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정자는 마을 사람들이 오가며 쉬어가는 곳으로. 시원한 그늘이 여행자들의 피로를 풀어주곤 했지요. 길수는 무거운 보따리를 정자 한쪽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품에서 땀수건을 꺼내 얼굴과 목덜미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물통에 물을 한 모금 마시니 목구멍으로 시원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아, 시원하네. 조금 쉬었다 가야지. 길수는 정자 기둥에 등을 기대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바람에 나무짚이 살랑살랑 흔들리고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려왔지요. 그때였습니다. 정자마루 위를 기어가는 까만 개미떼가 길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개미들은 한 줄로 줄지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허허, 개미들도 참 부지런하구먼. 저렇게 작은 것들이 먹이를 나르느라 애를 쓰는구나. 길수는 미소를 지으며 개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개미들이 가던 길목에 하얀 꽃이 한 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디서 날아왔는지 알 수 없는 참으로 곱고 아름다운 꽃이 피었지요. 길수는 개미들이 그 꽃잎을 피해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개미들은 꽃잎 위로 그대로 기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개미들이 꽃잎 위로 올라가는 순간 참으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개미들이 하나둘 눈앞에서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길수는 눈을 비비며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분명 개미들이 꽃잎을 향해 기어가고 있는데 꽃잎 위에 올라서는 순간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꽃잎을 지나 반대편으로 내려온 개미들이 다시 차례차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마법처럼 말이지요. 이럴 수가.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 길수는 얼른 꽃잎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러자 꽃잎 위에 있던 개미들이 후두둑 정자 마루 위로 떨어지며 다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미들은 당황한 듯 사방으로 흩어졌지요. 길수의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길수는 자신이 벗어놓은 집신 위에 그 꽃잎을 살며시 얹어보았습니다. 순간 집신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분명 그 자리에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길수가 꽃잎을 들어 올리자 집신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허허, 이것 참, 세상에 이런 보물이 다 있단 말인가. 길수는 떨리는 손으로 꽃잎을 조심스럽게 깨끗한 천에 싸서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보지 못한 것 같았지요. 이건 하늘이 내게 준 선물인가 보다. 하지만 함부로 쓰면 안 되겠어. 조심해야지. 길수는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비단 보따리를 들쳐매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하루 종일 그의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신기한 꽃잎 생각뿐이었지요. 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길수는 호기심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 어귀쌀방앗간 앞에 이르렀을 때 길수는 주위를 살펴보고는 주머니에서 꽃잎을 꺼냈습니다. 한번 해보자. 길수는 조심스럽게 꽃잎을 자신의 이마에 붙였습니다. 그 순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길수의 몸이 서서히 투명해지더니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길수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도, 몸도, 옷도 모두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주위를 볼 수도 있었습니다. 허허, 정말 놀라운 일이로구나. 길수는 꽃잎을 이마에 붙인 채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서는 아이들이 놀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얘들아, 아빠 왔다. 길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이들이 깜짝 놀라며 두리번거렸습니다. 아빠 목소리인데. 아빠, 어디 있어요? 큰아들이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작은 딸도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지요. 정말 아빠 목소리가 들리는데 왜 안 보이지? 부엌에서 아내도 뛰어나왔습니다. 여보, 어디 계세요? 목소리만 들리고 모습이 안 보여요. 길수는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가족들의 당황한 모습이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길수는 꽃잎을 살짝 떼어냈습니다. 순간 길수의 모습이 나타나자 아이들이 와 하고 환호하며 아빠에게 달려왔습니다. 아내도 놀란 얼굴로 다가왔지요.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길수는 가족들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에서 개미를 보다가 신기한 꽃잎을 발견한 이야기를 말이지요. 아내는 놀라워하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신기하긴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하늘이 주신 선물이니 함부로 쓰면 안 되겠어요. 그럼,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나쁜 일에는 절대 쓰지 않을 거요. 다음 날부터 길수는 꽃잎을 조심스럽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일찍 산으로 들어가 사냥을 했지요. 꽃잎을 이마에 붙이면 짐승들이 길수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끼나 노루를 쉽게 잡을 수 있었어요. 때로는 여우나 담비 같은 귀한 짐승도 잡았습니다. 하지만 길수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잡았고 새끼를 뺀 짐승이나 어린 짐승은 절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산의 짐승들도 하늘이 주신 생명이야. 함부로 대하면 안 돼. 길수가 잡아온 짐승들은 장터에서 비싼 값에 팔렸습니다. 토끼 가죽은 부드럽고 노루 고기는 귀했으며 여우 털은 따뜻한 옷을 만드는 데 최고였으니까요. 차츰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길수는 그 돈으로 작은 비단 가게를 열었습니다. 이제는 무거운 보따리를 지고 산을 넘지 않아도 되었지요. 가게를 열고 나서도 길수는 변함없이 정직하고 친절하게 장사를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값을 깎아주기도 하고 어려운 상인들을 도와주기도 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길수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길수네가 갑자기 부자가 됐어도 전혀 변하지 않았어. 참 보기 좋아. 그러게 말이야. 오히려 더 겸손해진 것 같더라고. 세월이 흘러 가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길수는 신기한 꽃잎을 꺼내 보았습니다. 그런데 꽃잎이 시들어가고 있었어요. 가장자리가 갈색으로 변하고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아, 이제 꽃잎도 수명을 다하는구나. 길수는 꽃잎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 작은 꽃잎이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바꿔놓았는지 생각했지요. 며칠 후 꽃잎은 완전히 말라 바스러져 버렸습니다. 길수는 그 가루를 정자나무 아래에 뿌려주었습니다. 고마웠다. 내 덕분에 우리 가족이 편안해졌어. 이제 편히 쉬거라.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길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우리에겐 가게가 있고 내 손이 있지 않소. 성실히 일하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소. 꽃잎은 우리에게 기회를 준 거요. 이제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지. 그런데 길수의 옆집에 박영감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박영감은 늘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기 일쑤였지요. 박영감은 길수네가 갑자기 잘 살게 된 것을 보며 속이 탔습니다. 대체 저 사람이 뭘 했길래 갑자기 저렇게 부자가 된 거야? 분명 비결이 있을 거야. 어느 날 박영감은 길수를 찾아갔습니다. 길수댁, 나 좀 보시게. 아, 박영감님,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이십니까? 박영감은 길수의 가게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자네, 참 신통하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단 보따리 지고 다니더니 이렇게 가게까지 차렸잖아. 솔직히 말해보게. 비결이 뭔가? 길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착한 마음에 사실대로 말해주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에서 신기한 꽃잎을 발견한 이야기부터 그것으로 사냥을 해서 돈을 모은 이야기까지 모두 말이지요. 하지만 박영감님, 그 꽃잎은 이미 말라서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제 손으로 성실히 일해서 살고 있습니다. 박영감은 길수의 말을 듣고 눈이 반짝였습니다. 꽃잎이 말라 없어졌다고? 그럼 나도 가서 찾아보면 되겠구만. 그날 밤부터 박영감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신기한 꽃잎 생각뿐이었어요. 그래, 그 정자나무에 가면 분명 또 다른 꽃잎이 있을 거야. 그걸 찾기만 하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어. 다음 날 새벽부터 박영감은 느티나무 정자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정자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지요. 정자 마루를 손으로 쓸어보고 기둥 뒤를 살피고 나무 밑동도 뒤졌습니다. 하지만 꽃잎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분명 어딘가에 있을 텐데. 박영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정자를 찾아가 꽃잎을 찾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말이지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저 영감님, 요즘 정자에서 뭘 하시는 거래? 글쎄, 날마다 바닥을 기어 다니면서 뭔가를 찾으시더라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영감의 손은 거칠어지고 무릎은 까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자 한쪽 구석, 돌에 눌려있던 꽃잎 한 장이 박영감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거다. 드디어 찾았어. 박영감은
환호하며 꽃잎을 집어 들었습니다. 꽃잎은 한쪽 귀퉁이가 찢어져 있었고 색도 많이 바랬지만 박영감에게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로 보였습니다. 박영감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지요. 임자, 내가 보물을 찾았소. 이걸로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소. 보물이요? 그게 뭔데요? 박영감은 꽃잎을 이마에 붙였습니다. 그러자 그의 모습이 사라졌어요. 임자, 나 보이오? 안 보이오? 아내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만 들리고 모습이 안 보여요. 박영감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하하, 이제 됐어. 이걸로 부자가 되는 거야. 여보, 그걸로 뭘 하시려고요? 박영감은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히 장터에 가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거지. 안 보이는데 누가 알겠소? 아내가 놀라며 말렸습니다. 여보, 그건 안 돼요. 도둑질은 나쁜 짓이에요. 시끄러워.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낫소. 다음 날 아침, 박영감은 꽃잎을 이마에 붙이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에는 온갖 욕심이 가득했지요. 저 비단도 가져가고, 저 은비녀도 가져가고, 돈도 훔쳐야지. 히히히. 장터에 도착한 박영감은 장신구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진열대에는 반짝이는 은비녀와 금비녀, 옥놀이개가 가득했어요. 주인은 손님을 응대하느라 바빴습니다. 박영감은 이때다 싶어 손을 뻗어 값비싼 은비녀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저 은비녀가 왜 저절로 움직이지? 주인의 눈에 공중에 떠 있는 은비녀가 보인 것입니다. 박영감의 몸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들고 있는 물건은 그대로 보였던 거예요. 박영감은 영문도 모르고 은비녀를 품에 넣으려 했습니다. 도둑이야, 이놈. 주인이 박영감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박영감은 깜짝 놀라 손을 뿌리치며 몸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이마에 붙어 있던 꽃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꽃잎이 떨어지자 박영감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이 도둑놈을 잡아라. 주인이 큰 소리로 외치자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장터의 장사치들과 구경꾼들이 박영감을 둘러쌌지요. 감히 남의 물건을 훔쳐? 이 늙은이가 도둑질을 하다니. 사람들은 박영감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고 어떤 이들은 막대기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박영감은 얻어맞고 욕을 먹고 결국 관가로 끌려갔습니다. 관아에서 박영감은 혹독한 벌을 받았습니다. 곤장을 맞고 며칠 동안 감옥에 갇혔지요. 추록한 후에도 마을에서의 평판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 사람이 도둑질을 하다 잡혔대. 나이가 그렇게 먹도록 부끄러운 줄도 모르네. 박영감은 장사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누가 도둑의 물건을 사겠습니까?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 더욱 가난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영감은 빈방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욕심을 부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한 번 잃은 신뢰는 다시 얻기 어려운 법이니까요. 한편 길수는 여전히 성실하게 가게를 운영하며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박영감의 소식을 들은 길수는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욕심이 화를 부르는구나. 하늘이 준 선물도 마음가짐에 따라 축복이 될 수도 재앙이 될 수도 있는 법이지. 길수는 가끔 느티나무 정자를 찾아가 나무에 기대 앉아 하늘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그리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세월이 흘러 길수의 자녀들도 자라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에게서 배운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세상을 살아갔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대대로 전했습니다. 옛날에 신기한 꽃잎이 있었다고 해. 그걸 가진 두 사람의 운명이 어찌나 달랐는지. 맞아. 성실하고 착한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었지만 욕심 많은 사람에게는 재앙이 되었지. 그러니 우리도 욕심을 버리고 바르게 살아야 해.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세상에는 때때로 예상치 못한 행운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길로 흘러갑니다. 단순한 우연이라 여길 수도 있고 깊은 인연이라 새길 수도 있지요. 결국 행복은 우리 마음의 태도와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조용히 일깨워 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채널을 더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함께 걸어가는 길, 오늘도 고맙습니다.